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유독 철통 같은 관리를 받는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보려고 찾아오는 이 그림. 독방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탄 유리로 보호되고 있는 이 그림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중 불후의 명작 모나리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한 이 작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모나리자 속에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에 대해 스케치 같은 것들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봐도 붓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것 같이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은 남겨져 있지만 다빈치는 누구를 그린 것일까요? 이 의문을 밝히는 데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첨단 조사인 엑스레이 촬영과 라만 분광법, 그리고 자외선과 적외선 사진까지도 찍었습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 모나리자는 작품 표면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표면 속의 흔적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가 10년에 걸쳐 그린 이 작품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그림이라도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국 우리가 지닌 가장 큰 의문이었던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모나리자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나리자는 1503년 10월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포플러 나무판에 유화로 그려졌습니다. 크기는 세로 77cm에 가로 53cm로 그 명생에 비하면 다소 작은 그림이죠. 모나리자는 1503년부터 1507년 사이에 주로 그려졌지만 결국에는 의뢰자에게는 무슨 이유였는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10년간이나 가지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조금씩 더 그려나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모나리자는 미완성 작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1517년경에 프랑스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작품은 프랑스 국왕이었고 다빈치의 중요한 고객이며 그를 프랑스로 초청했던 프랑스와 1세가 구매하였고 1797년 지금의 루브르에 상설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는 사실 많은 순환을 겪었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나리자에 얽혀있는 흥미로운 10가지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모나리자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냐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수많은 가설이나 추정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는 피렌체 지방의 비단 중개상이었던 프란시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사 게럴디니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모나리자의 모나는 이탈리아어로 마돈나, 즉 귀부인이라는 뜻으로 조콘도의 아내의 원래 이름이 리사 게럴디니였기 때문에 모나리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 부인이었던 이사벨라 디 에스테나, 코스탄자 디아발로 백작 부인, 또는 심지어 다빈치가 자화상을 그렸다거나 그의 20년 지기 조수였던 지안 살라이였을 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가설일 뿐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1503년 조콘다가 그의 아내의 초상을 그려달라고 다빈치에게 의뢰한 것이 정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2005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진이 발견한 문서에는 다빈치와 동시대에 살았던 베스쿠치라는 학자가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다는 목격담을 메모로 적습니다. 이때가 1503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나리자를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 미술관의 공식 입장에서 이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모나리자는 리자 조콘도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기록에 나와 있는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인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모나리자의 배경이 다소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의심받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다빈치가 이 그림을 실제 그가 살던 곳의 풍경을 그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배경은 철저히 그의 상상으로 그렸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이 그림을 반대로 놓고 보면 신기하게도 오른쪽의 그림이 더 높게 그려진 것 같은 착시 현상까지 생깁니다. 세 번째는 1550년에 출간된 조르조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3년에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4년 동안 작업에 매달렸지만 완성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다빈치는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1516년 여름에 프랑스 앙부아즈로 이주한 이후 1517년까지 틈틈이 작업을 하였고 이 시기 전후로 완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의뢰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는데 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뢰를 받은 몇 달 뒤에 베키오 궁을 장식할 작품 주문이 들어와서 이 그림은 주문자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에게 전달될 일이 없어졌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조콘도의 부인은 이미 아이 셋을 낳은 애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조콘도가 원한 것은 23살에 아직 젊지만 모성이 가득한 여인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콘도의 기대와 달리 왠지 무서운 배경 속에 눈썹 없는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수를 거절했다고도 합니다. 당시 눈썹이 없는 여인은 행실 나쁜 여인들을 가리키기도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설은 다빈치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림을 의뢰자에게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빈치가 평생 동안 자신이 갖고 있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네 번째, 모나리자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여러 가지 수모를 당했는데요.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림들 중 하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1962년에는 보험 평가액이 1억 달러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소장하다가 1797년부터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상설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학자에 의하면 모나리자는 프랑스와 1세 이후 약 200년간 왕실에 숨겨져 있다가 1799년 나폴레옹에 의해 자기 침실에 걸렸다고도 합니다. 결국 1804년이 돼서야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911년 8월 21일 도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루브르 미술관에서 일하던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빈첸조 페르자가 모나리자를 훔쳐서 자기 집 난로 밑에 2년 동안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여러 소문과 함께 연일신문에 대서특필되었는데요. 특히 큐비스트의 음모설로 인하여 초현실주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피카소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913년 11월 범인 빈첸조 페르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골동품상에게 50만 리라를 받고 그림을 넘기려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보물을 되찾아온 민족 영웅으로 대접받았으나 재판을 받은 후 12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나리자를 결국 프랑스에 반환했으며 현재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모로 모나리자는 1956년 프랑스 몽토방에 있는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동안 그림에 염산을 묻혀 그림의 아래쪽 부분에 발라 심하게 손상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30일 우고 빌레가스라는 젊은 볼리비아인이 그림에 바위를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팔꿈치 근처에 물감이 벗겨지는 손실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행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4년 4월에는 박물관의 장애인 정책에 화가 난 장애인 여성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에 빨간색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일 한 러시아 여성이 프랑스 시민권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모나리자에 박물관에서 구입한 머그잔을 던졌습니다. 머그잔은 다행히 유리 방어벽에 부딪혔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1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2부에서는 모나리자의 여러 버전 이야기,
모나리자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왜 모나리자의 눈썹은 없는지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